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은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고요. 야마구치 마유 여자분이에요. 잠깐만요. 여자분이고 도쿄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재무성에 잠시 근무했다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야마구치 마유라는 분은 작가는 나이가 지금 한 35살 정도 되었는데요.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독학으로 원하는 시험에 모조리 합격했고, 또 본인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고 응용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것을 책으로 냈어요. 나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응용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뭐 대단히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질문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좋은 것이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저자가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머리라는 것은 반복학습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변호사들도 많이 만나고 또 도쿄대학교 재학할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봤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서 뭐 그렇다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 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좌절해서 또 나는 안 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정신 차려서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 자체가 머리가 좋다라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전교 1등 할 때, 와, 쟤 머리 되게 나쁜데 전교 1등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머리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난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라고 해도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고, 난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머리는 공부에 있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작가가 쓴 이야기 중에 머리와 공부는 별반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천재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겠죠. 그리고 공부가 절대 목표가 아니라는 것, 공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가 나의 삶의 목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쵸?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이죠.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막 내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거나 내가 이제 발을 띄어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내가 넘어야 할 엄청나게 큰 태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막 저것을 정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공부를 애초에 시작도 못하고 언저리에서 주변을 맴돌다가 그러다가 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평생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언저리만 맴돌다가 말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공부라는 것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쵸? 네, 일단 첫 번째 얘기했죠? 머리가 좋고 나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저자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7번 읽기 공부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실현을 했어요. 자, 공부는 목표가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런저런 핑계, 나는 머리가 나빠,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핑계 다 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믿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우선 나를 좀 믿어보자.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 지레 안 한다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겁먹지 말고, 또는 책상 앞에 앉기조차 싫어하는 마음 갖지 말고, 만약에 내가 전교 꼴등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중간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중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부를 많이 나눴는데, 나는 문과형이라 수학이 싫어. 나는 이과형이라 막 영어나 국어 같은 거 하면 짜증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역을 구분해서 나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별로야. 이렇게 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의 포인트에다가 다 둔 거잖아요. 내가 나는 손은 필요한데 발은 필요 없어. 나는 눈은 필요한데 귀는 필요 없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웃긴 대입이긴 하지만, 비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간혹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수학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또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영어만 하면 졸리고 괴롭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과목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과목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고, 못하는 건 왜 못할까요? 그만큼 그 접촉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만큼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내가 거기에 그만큼 마음을 쏟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을 주면 그 과목이 어느 순간 나하고 아주 친한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기 싫어. 못할 것 같아. 해도 안 돼. 정말 공부 쬐끔 하고 해도 안 된다는 소리 하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공부 쬐끔 하고 해도 안 돼. 어머 세상에. 만약에 내가 중학교 한 2학년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같은 반의 친구는 영어가 항상 100점이고 못 나와도 90점 이상이에요. 그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냥 영어 학원만 왔다 갔다 했다거나 영어 과제만 열심히 그냥 한 게 아니라 성심성의껏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늦게 쬐끔 배워서 남들 수백 시간, 수천 시간 공부할 때 늦게 쬐끔 배워서 몇 시간 공부하고 나서는 나는 해도 소용없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실력이래요. 이 작가가 26페이지에 그렇게 써놨네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실력이다.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도, 믿지 못하면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자기 확신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하죠.
자신을 믿는 힘. 난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자신을 믿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힘을 뭐라고 해요?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두렵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시작도 안 해보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신감을 꼭 가져야 해요. 자, 그 다음 7번 읽기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어떻게 읽냐면 처음에는 그냥 읽는데요. 술술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또는 뭐 신문 읽듯이 그냥 술술 모르는 단어도 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돼 하고 거기서 멈추고 머리를 쥐어뜯지 말고 그렇구나. 잘 모르지만 그냥 넘어갈게. 이따가 봐. 그러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할 분량을 한 회에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읽기만 해요. 멈추지 말고. 그 정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내신이다. 고등학교 내신 만약에 영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어 시험 범위가 만약에 7과 8과 9가 세 과다. 그러면 그거를 쉬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물을 마시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최대한 빠른 속도로 그냥 쭉 읽어요.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일단 쭉 읽어요. 자, 두 번째 다시 돌아와요. 두 번째 다시 또 읽으면 조금 아까보단 나아요. 세 번째 다시 들어왔어요. 세 번째 그대로 다시 읽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오늘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읽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가가 말하는 거는 작가는 이 변호사 공부를 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작가가 공부하는 이 학습 양이.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해야 하는 책이 여러 권이죠.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이라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시험을 보는 과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영어만 하고 내일은 수학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루에 만약에 주어진 범위를 한 번을 쫙 읽어요. 그날. 그 다음에 사회도 읽고 하여튼 사탐 관련된 것도 읽고 국어도 읽고 이런 식으로 과학하는 친구들은 과탐 관련된 걸 읽고 이런 식으로 쭉 전체 범위를 30분에서 1시간 내에서 읽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끝. 대신에 한 권을 읽을 때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없게 절대 쉬지 않고 두 번, 그 다음날 이틀째 다시 똑같이 다시 두 번째 읽고 그래서 한 권당 7번을 읽으면 7일이 되는 거예요. 7일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추가 반복 읽기를 더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정도 대충 내용 파악이 됐다 그러면 읽으면서 한 4회차, 5회차부터는 단어, 거기에서 나오는 핵심 어휘나 단어를 기준으로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5회차 정도부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멘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읽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자, 이거는 사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읽을 때까지 줄거리 정도만 파악하고 글의 어떤 전후 맥락, 우선순위 중간에 어떻게 펼쳐나가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대략적인 글의 구조가 어떠한 구조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를 파악하고 익숙해지는 데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데만 목표를 두고
한 이제 5, 6, 7회 정도 읽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회차가 끝나고 나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라고 반드시 7회차 정도 읽고 나면 7회동을 읽고 나면 반드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파트, 내가 요거를 모르는구나, 여기만 가면 내 뇌가 멈추네 하는 파트가 반드시 생겨요. 그런 파트는 그 파트만 가져다가 따로 암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파트에 필요한 부분을 문제를 푼다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7번 읽기 공부법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죠. 한 번 읽기도 어렵고. 자, 보통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한 번 해, 2번 해, 3번 해 하면 이거 또 해요? 이 소리를 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요?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멘트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풀 때마다 이번엔 좀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번엔 좀 더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또 해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요? 자기 머리를 그렇게 과신하는 건가요? 나는 컴퓨터라서 한 번 읽으면 스캔이 쫙 돼갖고 내 머리에 그대로 떠 있어. 그러니까 나는 2번 이상 볼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2-3번 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점이 나오면 그 친구는 머리가 좋다고 인정을 해줄게요. 그런데 대부분 또 해요?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반복학습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유도하는 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반복학습을 많이 한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반복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요. 그런데 반복학습을 많이 안 한 아이들은 했는데 또 해요? 새로운 거 주세요. 새로운 거 주세요. 그래? 그럼 새로운 거 해볼까? 새로운 거 했을 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역시나 못 알아듣고. 자, 어려운 거 없어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내가 그렇구나. 마음만 바꾸면 돼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공부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1번, 2번,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믿는 마음. 그 자신감도 실력이구나. 내가 자신감조차 갖지 못하면서 난 해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해. 하기 싫어. 재미없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 머리에 계속 지속적인 암시를 보내면 보낼수록 나는 더 학습에서 멀어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3번째. 7회독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1회차 읽을 때 너무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 작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친구를 처음 사귀었어요. 친구를 처음 사귀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모조리 너에 대해서 다 오늘 내가 완전히 너를 해부해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완전히 막 분해해서 뜯어놓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처음 보면 이름이 뭐고 그렇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구나 라고 보죠. 그런 식으로 1회독을 하라는 거예요. 2번째 만났을 때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만났었죠. 반가워요. 반가워 안녕 이러잖아요. 지난번에 만나서 조금 더 편안하죠. 만약에 3번, 4번 만나서 이야기가 쌓이고 그 사람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많아지고 깊어지겠죠. 그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점점 반복에 의해서 알아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초반에 너무 파고들어서 공부하지 말고 편안하게 통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확실한 주의점 다시 얘기할게요. 중간에 쉬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아라. 중간에 쉬지 말고 중간에 끊지 말고 커피 타러 나가서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바람 쐬러 갔다 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읽는 거를 끝내라. 긴 공부 양일 경우 그래요. 만약에 공부 양이 적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거의 암기하다시피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 것까지 구분이 돼요. 그리고 사람의 머리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해도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면 사람의 뇌는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퍼즐들이 서로 방향성 없이 엉망으로 서로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촤락 하고 어느 순간 쫙 꿰어지는 상태가 와요. 이거를 뭐라고 하던데, 공부를 해본 사람은 그런, 네, 잠깐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게 들려서, 네. 7번 읽기 공부법은 굉장히 쉬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 머리가 좋은 학생, 머리가 나쁜 학생, 상관없이 반복해서 읽는 거에 의한 이점이 굉장히 강한 학습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기 싫은데 처음에 뭔가 굉장히 처음부터 엄청난 이해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는 친구들이 그냥 앉아서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친근감, 내가 공부할 내용에 대한 친근감이 만들어져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 7회독 정도 끝난 다음에 암기가 안 된 부분은 다시 그 부분만 반복해서 읽거나 그때는 따로 노트를 하는 거예요. 쓰기를 하면 훨씬 더 또 기억을 저장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처음부터 7번을 쓰면 어때요? 이러면은 시간상의 제약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7번을 쓴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쓰다가 질려서 못 쓰죠. 그러니까 읽기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책을 읽고 책을 들고 쭉쭉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변형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교과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한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7번 읽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어느 정도 이제 공부 궤도가 올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이 좋고, 아예 지금 애초부터 공부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 또는 어떤 특정 과목에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그냥 쭉 이렇게 읽기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어제 제가 녹음을 총 3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공부하기 직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번째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번째는 다시 멘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개로 총 나눠서 어제 녹음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듣기에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추려서 오늘 간단하게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이야기를 들을 굉장히 의식이 높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들으실 때도 굳이 저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하나라고 들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즉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면 이제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긴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딱 그냥 책에 필요한 이야기만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녹음을 했어요. 책 한 권이 머릿속에 통째로 복사되는 7번 읽기 공부법.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래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승덕 변호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은 7회독이 아니에요. 그분은 10회독. 무조건 10번 읽으면 모든 공부는 마스터한다. 그분이 서울대 나오셔서 서울대 재학 시절에
법학과인가 어딘가 그러실 거예요.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사시 3개를 다 합격했어요. 학생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학생 때 다 합격했어요. 굉장하죠.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뭐 외무고시, 뭐 행정고시, 사시 중에 1개만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학생 때 몽땅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분의 학습 방법은 10회독이에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 10회독 공부법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좀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누군가 책을 써서 이렇게 공부했다더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 책을 사서 제가 챙겨놨었는데, 어쨌든 공부는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감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냐면 무조건 나를 믿는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또 아니랍니다. 내가 매일매일 시간 나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감을 갖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규칙, 그리고 자기하고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자신감을 또 갖게 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나는 나하고 약속도 지키지도 못하고, 부모님하고의 약속도 지키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내가 그냥 행동하고 싶어지는 대로, 맘대로 어제는 이거 하고 싶었다가 오늘은 아예 다 때려쳐, 오늘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규모 없이 이렇게 살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원동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자신감이 나한테 붙죠. 그쵸? 그러니까 공부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성장을, 열심히 작물들이 자라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금방 좋아지고, 뭐 한 몇 달 공부했다고 금방 실력이 슉슉 오르고, 금방 실력 안 올랐다고 또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 평생 자기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른 걸 하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다른 쪽에도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법을 공부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나 자신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법을,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것,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하고의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물며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자신감 생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할 수 있어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나하고의 약속을 잘 지킬 거야, 매일매일 그것이 쌓이면 큰 결과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아무것도 안 하고 씨앗만 쳐다보면서 너 언제 자라니 그런다고 농부 앞에 씨앗이 짜잔 난 싹을 틔웠어요 하고서는 짜잔 하고 씨앗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기다리는 마음, 자기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대신에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정립하는 그 행동들, 그것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네, 7번 읽기 공부법입니다. 야마구치 마유. 네,
나는 읽는 것만으로 공부의 달인이 되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열심히 해요.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못할 이유들 100가지를 찾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잘할 이유들 100가지를 찾아서 생각하고 나는 꾸준히 그것을 반복해서 꾸준히 나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 요거 뒤에 멘탈 관리하는 거,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거 선생님이 어제 사실은 녹음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듣고 생각하는 시간 갖기 바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하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대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답니다. 게임이나 다른 기타의 것들에 신경을 거두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는 모든 학생분들, 네,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학생이에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나도 학생이에요. 저도 아침에 오전에 공부하고 와서 지금 잠깐 요거 다시 사이에 지금 정리하고 또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하는 모든 분들,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공부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네, 모든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 사랑해요. 힘내요. 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또 만나요. 안녕.